윤서머리가 대빵만하게 나오네. 그러고 있었잖아. 그러고. 아 이게 브릿지. 아 이거 착한 일단 교과서를 봅시다, 여러분. 162인가 그렇죠. 안 되고 있어. 펴진 거야. 네. 너무 희미한데요? 누가 실반 좀만 지나면 저 불 좀 오 꺼줄래? 신기하다. 어떻게 그러지? 이런 거 몰랐어 우리가. 빛의 입자성이. 근데 저는 애초 안 돼요. 보자. 아 그래도 우리가 어제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개체군과 관련된 거예요. 어제는 개체군의 수에 따라서 특성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프로 좀 분석을 해봤고, 특히 밀도 부분에서 했었잖아요. 밀도가 뭐였어요? 밀도요. 면적분의 면적분의 개체수. 그래? 표현이 자꾸 따라하는 보세요. 아니요? 사람도 이런 면적분의 개체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다른 동물들은 더 많이 영향을 받겠죠. 근데 어제 선생님이 언급 안 한 게 있는데, 이제 개체군이 밀도가 증가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출생률이 뭐보다 높으면 돼. 사망보다 높으면 돼.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생물들도 이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사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입이라고 하는 이주에서 들어오는 거, 이사 오는 거가 이출보다 많은 경우에 밀도가 증가하겠죠. 자손을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생물이 들어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밀도가 높아질 거예요. 이 단어들 낯서니까 한번 익혀주십시오. 이입, 이출. 다음에 어제 했던 생장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생장 곡선, 그다음에 환경 저항. 환경 저항을 개체군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런 요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선 수생식물로 수생생물로 설명을 해서 먹이, 서식 공간, 질병, 포식, 산소 부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개체수 밀도가 증가하면 실제로 질병이 생겨나. 없던 병이 생기고 질병 감염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밀도가 계속 증가하면 우리나라 생각하면 됩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낳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생물 스스로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밀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세균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했고 넘어가고 이런 것도 했죠. 여기에 일형 포유류들이 이런 그래프를 띄는데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시는 코끼리를 예로 들어놨고, 얘가 히드라예요. 히드라 말고 또 예시 뭐 있었어요? 이형 새들 생각하시면 되고, 해각이 있거나 굴 같은 거 3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형, 2형, 3형이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강조되는 게 여기 Y축 잘 보라 그랬죠. 같은 간격에 10배씩 차이 나지. 그지? 이런 그래프를 지수적 그래프라 하는데 아직 여러분이 배웠나? 안 배웠나? 지수 한번 배웠니? 네. 그러면 잘 알 것 같아. 왜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지 그럼 여러분 지수 함수 배웠다 그러니까 상용 로그 함수로 얘를 이렇게 냅둬 봐봐. 이게 로그 이렇게
만약에 y축이 로그 x, y는 로그 x라고 생각하면 요게 몇이에요? 1. 요게 몇이에요? 2. 요게?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상용목으로 그려서 돼. 원래는. 요 말 이해되니? 됐으면 좋겠다.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우리 내용 아니니까. 배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나라 얘기해보자. 우리가 연령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어. 생물을 연구할 때. 그런데 보면 여기가 수컷, 여기가 암컷, 그리고 여기가 나이야. 여기로 갈수록 나이가 많다는 거죠. 발전형 그래프라고 하는데 얘는 어때? 어린 개체들이 많잖아. 얘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애들이야. 얘는 어린 거 나이 많은 게 수가 비슷하죠, 그죠?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거 세태형은 나이 많은 개체가 훨씬 많죠. 우리나라 인구 그래프 같잖아. 우리나라가 왜 계속 출산 장려를 하려고 하냐면 이 속도로 계속 줄어가다 보면 2035년, 2100년쯤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2100년에 1000만 명인가? 500만 명? 1000만 명? 5분의 1로 준다더라고, 인구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인구가 줄면 취직 자리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보통은 쉽게 얘기하거든요. 10년, 20년 뒤에는 인구가 유지가 되면서 젊은 사람이 줄어드니까 자리가 날 것 같은데, 조금 더 줄어서 이제 윗세대가 많이 죽었다고 하면 소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뭘 사야 기업이 돌아갈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까지는 좀 괜찮진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세태형이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그래프 어때? 세태형보다 심하지 않니? 조만간 비파형 동검을 완성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엄청 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망해가고 있다라는 거. 오늘은 요거 하자. 어제는 개체수,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가 변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개체수가 영향을 줘서 생물 개체수 자체, 그러니까 밀도, 면적당 개체수가 영향을 줘서 개체군의 크기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서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 전에 요거 어제 했던 것 중에 여러분이 좀 낯선 단어가 하나 있긴 해. 밀도 의존적 요인. 우리가 개체수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환경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수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 밀도가 높아서 환경저항을 받는 거잖아. 먹이 부족, 서식지 부족 이런 것들. 그래서 밀도 때문에 영향받는 요인은 밀도 의존적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건 이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주기적 변동이라고 해서 이거는 시간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개체군의 크기가 변하는 걸 볼까요? 다시. 아까는 수에 의해서, 근데 수 말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개체군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개체군은 하나의 종이죠. 그죠? 그거 항상 명심하시고 볼 겁니다. 일단 요거 하기 전에 불을 잠깐 켜자. 조류에 대해서 배워야 돼.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짹짹이가 아니라 식물성 플랑크톤을 얘기합니다. 핵함, 막 돌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얘네 특징은 식물성이라는 게 왜 붙었냐면 광합성을 해서 그래. 그래서 얘네 특징을 조금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자. 이 그래프는 겨울, 봄, 여름, 가을에 얘네 개체수랑 영양물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혼자서 공부하면 이거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건데 한번 같이 보자. 일단 영양염류가 뭔지 알아요. 영양염류가 뭘까? 조류의 먹이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조류들이 우리 저런 돌말 같은 애들의 밥이야, 밥. 저게 있어야 얘네가 잘 생장해. 그 다음 봄, 여름, 감겨울 중에 빛의 세기가 언제 가장 강해? 여름이 제일 셀 것 같지, 봄이랑.
그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도 보면 우리가 예상하듯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수온도 어떻게 따라갈까? 빛의 세기가 강하니까 수온도 이걸 따라가죠. 그죠? 요거를 거의 비슷하게 봐주십시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돌말의 개체수예요. 보지야. 영양염류예요. 영양염류가 겨울에 많고 봄, 여름에 적은 이유. 이 그래프를 보면 겨울에 많죠? 근데 봄, 여름에 확 작죠? 근데 겨울쯤에 다시 늘어나. 이게 왜 이럴까?를 알아야 돼. 요런 설명이 잘 안 돼 있어. 봄에 왜 영양염료가 확 줄어들까? 누가 많아져? 돌말이 많아지잖아. 그 말은 돌말이 얘를 먹는다는 거잖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줄 수 있어. 겨울에는 왜 늘어날까? 돌말이 적어져서? 그럼 막 먹이가 생기나? 이제 이거를 돌말의 개체수로 따라가도 되는데 얘 때문에 돌말이 변한다는 건 맞는데 돌말 때문에 얘가 변한다는 건 약간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 왜 그런지. 지구과학 한 친구들은 조금 잘 알 텐데 여름 한번 생각해 보자. 여름에 수온이 위에랑 밑에 중에 어디가 고온일까? 당연히 위가 고온이지 않을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온이겠죠. 그러면 물의 밀도 있잖아. 물의 밀도 한번 생각해 보자. 물은 뜨거울 때 무거워, 차가울 때 무거워. 차가울 때 무겁잖아. 그지? 공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름에는 위에 가벼운 게 있어. 그지? 밑에 무거운 게 있어. 그럼 얘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무게에 맞게 잘 있잖아. 안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 우리 조류들이 광합성 한다 그랬으니까 빛이 많은 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막 영양염료를 사용해. 여기 있는 영양염료는 사용을 못해. 왜냐하면 물이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 밑에 있는 양분 같은 게 올라올리고 너무하잖아. 그지? 근데 겨울 한번 생각해. 겨울 어떨 것 같아? 겨울엔 어디가 고온이야? 위에 뭐 있어? 빙판 생기지 않아? 엄청 차갑죠? 영하까지 내려가잖아. 여기가 저온이야. 강물이 얼 때 보면 위에서부터 얼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미 0도 밑으로 내려갔다는 소리고 물인 부분은 0도보다 위에 밑이야. 0도부터 어니까 물인 부분은 0도보다 온도가 높다는 소리잖아. 이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온이 돼.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저온인 물이 가벼워, 고온인 물이 가벼워. 얘가 더 가볍잖아? 그지? 고온인 물이 가벼우니까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가려고 무거워진 물이 내려오려고 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현상이야? 대류가이다. 그러면서 여기 가라앉아 있던 영양염료가 올라와. 이런 식으로 영양염료가 왜 겨울에 많습니까? 라고 하면 대류로 설명해 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구과학 한 친구들 뭐 여름에 수온 약층 생기고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표층수가 어떻게 바람이 세면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분석해야 돼. 돌말 개체수를 분석해야 돼. 보자. 봄에 돌말 개체수가 많은 이유는 뭐야? 봄에 돌말 개체수가 왜 많을까? 봄, 여름에 개체수가 많잖아. 왜 그래? 영양염료도 많고 더 중요한 거 빛이랑 수온, 그죠? 빛이랑 수온도 적절해. 여름엔 개체수가 왜 확 줄까? 온도는 높으면 꽤 좋아해. 뭐가 없어? 영양이 없류가 없잖아. 먹고 살 게 없잖아. 가을부터는 왜 없을까? 영양염류 이렇게 많은데
가을부터는 왜 돌발 개체수가 줄어있어? 빛이랑 수온이 낮아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생태학에 대해서 많이 안 배웠는데 쌤이 이걸 처음으로 먼저 해본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를. 원래 쌤 항상 이 그래프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근데 뭐 어쩌냐. 맨 마지막에 하는데 이번엔 좀 앞에 해봤습니다. 앞에 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가르치면 여러분이 이해할 것 같아서 뒤에서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머리가 좋아져 있잖아. 많이 배워서. 그래서 더 볼 게 있는데 일단 먼저 이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지운다. 잠깐 기지개 켜고 몸을 이완시켜야 되더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려운 거 할 거예요. 어려운 거 하고 지운 거 하고 마칠게요. 지금 잠 깨야 된다. 이건 뭐야? 실근 환기요. 아, 수학이야. 얘는 계절에 따라서 개체군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해 보신 것이고요. 밑에를 보십니다. 봐봐. 여러분이 이제 피식, 포식에 따라서 아까 밀도 의존적인 요인 말고 이제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하면 피식, 포식도 요인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풀이 있고 풀을 먹는 토끼가 있다 치자. 풀의 양이 늘어나면 토끼는 개체군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수가 많아지겠지. 그럼 토끼가 많아지면 풀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럼 토끼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럼 풀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이걸 상상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프가 풀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토끼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과학자들은 이걸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론으로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줘. 그래서 증명하려고 연구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했습니까? 1850년부터 1930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풀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를 세기가 상당히 껄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이번엔 토끼를 먹는 시라소니와 토끼의 관계로 이렇게 시라소니라는 살쾡이 같은, 살쾡이 알아요? 작은 커다란 고양이, 작은 호랑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라랑 같은 거예요. 아, 시라라고 적어도 되고 스라라고 적어도 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적고 요즘 사람이 이렇게 적고. 왜 시라손이라고 적냐면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싸움 잘하는 사람. 거기에 이제 살쾡이처럼 덩치는 작은데 이렇게 막 공격하는 아저씨 중에 유명한 싸움꾼이 시라손이가 있어가지고 시라손이라고 써봐요. 옛날 발음이야. 옛날. 어쨌든 스라손이든 시라손이든 똑같아. 토끼가 늘어나면 얘 개체수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얘가 늘어나면 얘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얘 줄어들면 얘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걸 보려고 이렇게 연구했어. Y축 봐봐. 160까지 있지. 몇 마리야? 16만 마리. 80년 동안 증명하려고 힘들었겠지? 이렇게 연구했을까? 어떻게 연구했을까 그럼? 요즘에는 식물이 좋잖아. 면도 있고 막 캐시미어도 있고 여러 번 좋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 방직 공장에서 나일론 요것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좋은 옷감은 당연히 동물 과육이요. 그래서 이 시라손이랑 토끼가 어디에 좋냐면 목도리 만드는 데 좋아. 모피랑. 그래서 그 회사에 이때까지 잡혀 들어왔던, 예전에는 동물 보고 이딴 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보이는 데도 다 잡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만들었던 시라소니 모피수, 토끼 모피수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신기하죠? 80년 동안 할 수는 없지 않소. 그죠? 그래서 이걸 돈 주고 사서 연구 결과를 만듭니다. 실제로 얼추 우리 생각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 한 개만 하자. 그거 일단 빼고. 이 파트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쉽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요즘에 다뤄주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만 골라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틀리지 말라고. 혹시 마주치면. 왜냐면 이 파트는 원래 쉽거든요. 원래 그냥 태생이 쉬운 파트야. 그래서 어려운 것만 여러분이 체크하면 여기서 등급을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 주는 거 신경만 쓰시고 기본적인 것만 하면 사실 여기가 발목을 잡지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시라소니 스라라고 할게요. 스라소니 검은 게 토끼야. 만약에 이 두 개를 안 가르쳐주고 뭐가 토끼인지 맞추라고 하면 얘가 토끼일 수밖에 없어. 왜 그래?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보다 많을 수가 없어. 아니 적을 수가 없어. 토끼보다 시라소니가 많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죠? 얘만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쨌든 그러면 이때 그래프가 개 거지 같은 게 나와요. 이걸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여기 A 개체수라고 나오고 여기 B 개체수라고 나왔었어. 가운데 십자로 탁 그려놓고 그래프가 슝 이래. 그래놓고 저 그래프 이 그래프를 가라고 하고 요 그래프를 나라고 해. 그러면 B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겁나 나쁜 애제. 가 그래프, 나 그래프 주고 B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B가 뭐게? B가 토끼야, 문신. 다시. 토끼야, 스라손이야. B가 C라서는 대단하는 것 같아. B가 느는데 A가 느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A가 느는 B래가 B가 느는 띵킹 해봅시다. 띵킹. 지금 머리 써라. 지금 머리 써야 된다. 내 뒤에 머리 쓴 게 없단 말이야. 오케이. 네가 먼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막연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수학도 처음에 모르는 거 나오면 막 여러분이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자. 여기 같이 가주세요. 일단 구간을 너희 마음대로 나눠. 여기를 1구간이라고 하자. 1구간에 보면 시라손이랑 토끼수 둘 다 어떻게 증가하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둘 다 증가하는 부분을 찾아. B도 증가, A도 증가. 어디야? 여기 중에 어디야? 1, 2, 3, 4라고 하면 4번 위치. 1, 2, 3, 4라고 하면 4번 위치지. A가 증가하고 B도 증가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진짜 잘하는 거고 못해도 당연하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1이 요쯤 되겠구나. 다시 그럼 여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구간 2라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설정해보면 여기 토끼 수는 주는데 시라소니 수는 어때? 뭔가 하나의 수는 줄고 늘어. 이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순서대로 갈 거라는 건 여러분이 예측하셔야 되고 이거 어려운 문제 맞으니까 구간 2가 어딘 것 같아? 여기 거 같지 않니? 그지? 구간 3은 어딜까? 뭐 여기로 생각해야겠죠? 뭔가 늘고 뭔가 준 다음에 다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우리 구간 2 이걸 토대로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어려운 거 맞다.
토끼가 감소할 때 시라소니가 증가하잖아. B가 증가할 때, 아니 A가 증가할 때 B가 감소하잖아. 그지? 이 구간이라고 우리 예측하는 여기를 보면. 그죠? 그래서 감소하는 게 뭐예요? 토끼. 그래서 B가 토끼인가 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데 지금 당장 이게 이해 안 가도 돼. 소문군 이해 안 갈 만 하거든요. 적어놓고 집에 가서 이 구간을 탁탁 나눠가면서 이 1, 2, 3, 4에 들어갈 게 뭘까? 어디쯤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려운 거 맞거든요. 한 방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쌤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저것 때문에 유전 아예 손도 못 댔다. 이거 생각하다가 내가 수능 때 나왔으면 틀렸을 거야. 어렵겠지만. 근데 여러분은 나왔던 거니까 이 연습을 좀 했으면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우나요? 예. 이제 잠 깨고 힘을 내야 돼 얘들아. 여기 이제 머리 안 써도 되는데 온다. 이 파트에서 머리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앞에서 머리 다 썼으니까 이제 뒤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뒤에는 알면 맞고 모르면 틀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개체군 크기 자체가 어떤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가에 따라서 조금 간단히 살펴봤는데 좀 내용들이 조금 어려웠었죠. 이제 조금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개체군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자체를 봤잖아. 그러면 개체군 내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볼 거야. 결국 우리는 생물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생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을 얘기하죠. 그죠? 그 점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텃세.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요. 예시, 그리고 이게 뭔지. 첫 번째 텃세라는 게 있고, 텃세 예시로는 백록같이 은어 같은 게 있대. 얼룩말도 있네. 일정한 서식 공간을 차지하고 남이 침입 못하게 하는 거야. 일정한 서식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침입하면 이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줄게. 두 가지 예시가 있어요. 곰도 텃세 동물, 호랑이도 텃세 동물이 라고 했을 때 A 그림, B 그림이 있어. A 그림, B 그림 중에 텃세가 어디야? 하나는 텃세고 하나는 텃세가 아니야. A. 왜 A야? 그래. 곰은 텃세 동물이고 같은 종 내에서 상호작용이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를 재작년에 한번 낸 적이 있어. 어떻게 됐냐면 곰 3마리 노래를 줬단 말이야. 곰 3마리 노래 알아요? 뭔 내용이에요? 가족 소개 안 돼.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곰 하잖아요. 이 노래는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과 감수성으로 틀린 노래란 말이야. 왜? 어디가 틀렸을까? 같이 안 살아. 곰은 텃세 동물이라서 같이 안 살아. 한 집에 있으면 한 마리는 머리만 있을 거예요. 최소한 새끼는 살려둘 가능성이 있고 아빠고 엄마고 둘 중 하나는 이렇게 머리만 남아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노래. 그래서 그거를 생태학적으로 분석해라 이렇게 냈었거든요. 잘못된 점 찾고. 곰들이 어떻게 키우냐면 곰들은 모성애, 부성애가 강해. 새끼가 있으면 새끼는 잘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 외국 같은 거 비디오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새끼 곰이 있어가지고 오, so baby 하면서 막 사진 팍 찍고 있으면 누가 갑자기 뛰어와. 어미곰이나 누가 날라온단 말이야. 그지? 애기곰은 항상 어미가 보호하고 있어.
우리는 사진 찍겠다고 갔지만 걔가 보기에 위협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보호하러 오기 때문에 애기곰이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 걔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미곰이 반드시 있고 우리가 근처에 가면 공격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죽여 우리. 그래서 베이비 어쩌고저쩌고 착각한 사람들은 다 뒤에서 그림 동영상이 없단 말이야. 우당탕탕하고 없다고. 다 죽어가지고 거의. 그렇습니다. 네, 잔인해. 그리고 이 곰이 좀 특이한 게 모성애 부성애 강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보통은 어미곰이 데리고 갑니다 새끼를. 왜냐면 도미하고 나서 떨어지면 어미곰이 낳아서 키우거든. 그래서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2마리 3마리 낳았다 치자. 어느 날 밥을 먹다 보니까 임마가 이제 혼자 살 수 있을 정도 큰 거 같은 거야. 방금까지 어이구 우리 새끼 하면서 막 음식 구해다 줘가지고 먹어라 하고 나눠 먹다가 보니까 새끼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탁 싸대기 때리면서 나가. 갑자기 공격해. 팍팍 나가 팍팍 이래. 그래서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면 바로 잡아놓어. 그 키우고 먹으려고. 특이하지. 텃세.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언젠지는 과학자들도 잘 모르나. 밥 먹다가 어느 순간 이 새끼가 다 컸구나 하면 공격해서 탔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텃세 왜 할까? 자기 사는 거. 왜 해? 같이 살면 안 좋냐? 왜 이런 걸 할까? 개체군 내 상호작용을 왜 할까? 밀도를 줄여.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내랑 같은 종이잖아. 나랑 유전자가 비슷해. 그래서 어떻게든 생존율을 높이는 쪽으로 발달해. 이해되죠? 만약에 이 곰 2마리가 이 영역에서 같이 살면 둘 다 죽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반으로 나와서 니 요만큼 내 요만큼 하면 한 마리라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만약에 누가 개체군 내 상호작용을 왜 합니까? 하면 생존력을 높이려고, 나라도 잘 살려고 라는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꼭 얼룩말, 곰, 갱록같이 은어 기억해야 된다. 알겠죠? 다음 순위제. 순위제는 뭐냐면 순위를 나누는 거야. 1등부터 꼴등까지. 그래서 밥 먹을 때도 1등부터 먹어. 1등이 다 먹고 안 먹으면 2등 먹어. 그 다음 2등 먹고 나면 3등 먹어. 그럼 꼴등은 먹을 게 있을 것 같을까? 잘 없어. 그럼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데? 싸워서 힘이 제일 세거나 제일 적응력이 강한, 그러니까 제일 강한 녀석한테만 에너지도 몰아주고 다 몰아주는 거야. 그래야 우리 종족이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있는지 보세요. 예시 체크. 안타 닭 있습니다. 닭. 그 다음 큰뿔 양, 일본 원숭이. 이렇게 순위를 매깁니다. 예시 꼭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리더제가 있어. 리더제는 뭐게? 리더를 뽑아. 네, 밥도 걔한테 먹이고 걔가 하자는 대로 해. 그럼 순위제랑 리더제의 차이가 뭐예요? 순위제는 싸워서 공통점은 뭔데? 대빵이 있다, 실세가 있다. 차이점. 그러지. 순위제는 아까 몇 등부터 몇 등까지 있다고 했어.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순위가 정해져 있어. 리더제는 1등 빼고 다 뭐야? 평등. 한 명만 리더입니다. 약간 사람같이 평등 이렇게. 그래서 양이 그렇고 늑대가 그렇습니다. 이러기라든지 이러기도 리더가 가자는 대로 가. 맨 앞에 선두 얘가 리더거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을 혼란시킬 바로 그 사회생활. 사회생활은 계급이 있어. 보통 벌이나 여왕개미가 이런 행태를 취하고 계급이 있어. 여왕계급, 수계급, 명정계급, 일꾼계급. 이렇게 4단계로 나눠. 수개미는 개미로 얘기를 할게. 수개미는 수많은 수개미 중에 여왕이랑 교미할 수 있는 한 마리 정도만 2순위로 쳐주고 나머지는 거의 일꾼 취급해. 어쨌든 이렇게 4단계로 나눈단 말이야. 얘는 왜 순위제 리더제로 안 하고 사회생활이라 했을까? 얘네도 계급 있고 여왕이 대빵 아니야. 차이점이 뭘까? 얘네의 핵심 단어는
업무 분담, 역할 분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왕이 죽었어. 어떻게 되게 이 집단 전부 다 자살해. 이 여왕 밑에 없으면 자살해. 명정개미 다 죽었어. 어떻게 할까? 아무도 집 안 지켜. 그냥 일꾼 집이만. 일꾼 다 죽었어. 어떻게 할까? 얘네 일할까? 안 해. 그냥 죽어. 밥 안 먹고. 얘는 끝까지 집 지키고 얘는. 그래서 사회생활의 특징은 역할 분배가 완벽해서 다른 녀석이 대체를 못해. 리더제의 순위제는 특징이 뭐였어? 예를 들어서 1등이 죽었어. 순위제에서. 그럼 2등이 누구야? 1등이 되니까 걔가 리더 되는 거라고. 리더제에서 1등이 리더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세 명을 뽑을 수 있어. 얘는 죽으면 끝이야. 그렇죠? 역할 분배가 너무 완벽해서 없으면 대체를 하지 않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왕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쌤은 이제 생물 전공이니까 채집을 많이 나갔었다고. 그래서 선생님 지금은 또 벌레 무서워하고 싫어하거든. 쏘이는 거 당연히 싫어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쪽 계통으로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벌레에 미친 적이 있었다. 이제 그 동물 채집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에서는 희귀하거나 예쁘거나 이제 걔를 채집해서 예쁘게 표본으로 만들면 학점이 높았다. 그래서 지내지나고 와 빗불 하면서 그냥 맨손으로 그냥 급하니까 나비 막 처음 보는 막 그거 저렇게 예쁜 게 있으면 막 뒤지다 안 되겠다 이렇게 잡고 그랬단 말이야. 벌도 그냥 잡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채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그 포충망이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 맨날 잡으러 다니다 어느 날 벌을 잡았는데 그냥 호박벌 같이 생겼다. 그 귀여운 애들 있죠. 호박벌 전투력이 좀 낮습니다. 애들 공격자가 나는데 뭔가 잡았는데 특이한 애가 있었어. 그래서 오 하고 이제 독병에 넣으면 이제 독이 있으니까 죽겠죠. 죽여가지고 말려가지고 예쁘게 표본을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자랑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와 영화는 교수님이 영화는 생태계를 많이 파괴했네. 뭐지? 난 잘 만들었다고 봤는데 그 벌이 호박벌 여왕벌이었어. 걔가 이제 집을 이주하거나 할 때 여왕벌이 가면 이렇게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았을 때 일단 잘했던 거 교수님 생각에 아무 일이 없었나요? 물어보고 왜요? 하니까 네가 이거 잡고 거기 있었으면 아마 벌떼가 왔을 거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 내가 잡은 게 도대체 저를 몇 마리 죽였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벌이 10몇 종이 있는데 10종 정도를 그 교수님이 찾아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벌 전문가셨어. 그래가지고 학점을 이쁠 받긴 받았고. 왜냐하면 그때 쌤 혼자 남학생이었거든. 그래서 교수님이랑 채집 갈 때 맨날 내가 따라다녀가지고 고생했다고 주셨는데 그 2학년 혼났어. 프로비더 사장님 그 다음에 부회장은 1학년 5반입니다. 2학년 부회장 그리고 프로비더 차장 1학년 2학년 사무장관 1학년 5반기 시간을 알고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가족생활 하자. 끝. 시간이 지난 줄 몰랐네.